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한국의 믹스커피였습니다. 믹스커피? 그게 뭐야? 솔직히 한국 오기 전까진 인스턴트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 나라에서는 대부분 신선한 원두커피나 에스프레소를 마시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작은 노란색 공지를 뜯어 종이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휘휘 저으면 그게 끝. 이걸 커피라고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제이미입니다. 한국 출장 첫날, 나는 서울의 한 대형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커피를 찾았지만 익숙한 에스프레소 머신 대신 사람들이 자판기에서 작은 종이컵을 받아 들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따라해봤습니다. 자판기의 버튼을 누르자 부드러운 향이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부드러운데 진하고 달콤한데 고소했어요. 이게 인스턴트 커피라고?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마존에서 한국 믹스커피 후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중독되었습니다. 커피 맛이 신기하네요. 나는 단순한 과장이겠거니 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라고? 설마 하지만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다. 믹스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셔봤어요. 어쩜 이렇게 부드러울까? 설탕과 프림이 완벽하게 섞여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평소 마시던 커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한국인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마셔보세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이거 엄청 좋아해요. 나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진짜요? 이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판기를 가리켰습니다. 믹스커피는 그냥 커피가 아니라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담고 있어요. 3초 만에 완성되는 커피죠. 그리고 어디서든 쉽게 마실 수 있고요. 나는 다시 한번 컵을 들고 믹스커피를 음미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이런 편리한 커피가 사랑받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믹스커피가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올린 글을 발견했습니다. 아마존에서 한국 믹스커피 후기가 장난 아님 크크 후기들 좀 보소. 그리고 아래에는 수백 개의 리트윗과 함께 영어로 된 아마존 후기 링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아마존 상품 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산 믹스커피 별점 4.5점, 수천 개의 리뷰가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가장 인기 있는 리뷰를 클릭했어요. 완전 중독됐어요. 지금까지 마신 인스턴트 커피 중 최고예요. 부드럽고 크리미하며 완벽하게 달콤합니다. 이제 이거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요. 또 다른 리뷰. 여행 갈 때 최고예요. 유럽 여행 중 이걸 챙겨갔는데 정말 많은 순간을 살려줬어요.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죠. 그리고 결정타. 스타벅스보다 나아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와우. 대부분의 커피숍보다 낫네요. 저렴하면서도 맛있어요.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하게 마시는 믹스커피가 해외에서는 이렇게까지 극찬을 받고 있다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 이거 기념품으로 사가야겠는데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기념품이 커피 믹스라니. 처음엔 웃겼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 내 친구들도 이 맛을 보면 놀라지 않을까? 나는 바로 장바구니에 몇 개의 믹스커피 상자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이 선택이 나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끌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믹스커피를 잔뜩 사서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선물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면세점을 둘러보는데 믹스커피가 한가득 진열된 코너가 눈에 띄었습니다. 설마 면세점에서도 팔 정도로 인기 있는 거야? 나는 궁금해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외국인들도 많이 사가요? 직원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청 많이 사가세요. 특히 일본, 미국, 프랑스 관광객분들이 좋아하세요. 간편하고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피식 웃으며 한 박스를 더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며칠 후 미국 집에 도착한 나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커피래. 한번 마셔봐. 친구들은 별 기대 없이 한 봉지를 뜯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세상에 이거 정말 좋네요. 왜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보다 이게 더 나은 걸까요? 제이미, 이거 더 있어요?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평소 에스프레소만 고집하던 친구까지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거 더 살 수 있어? 어디서 파는 거야? 나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존에 있어. 하지만
너희보다 내가 먼저 재고 확보해야겠는데. 우리는 한참을 웃으며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친구들이 믹스커피 중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믹스커피를 맛본 친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 그때 준 커피 다 마셨는데 어디서 살 수 있냐? 나도 주문하려고 했는데 아마존에서 품절됐대. 너 혹시 남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 수 있어? 나는 당황했습니다. 믹스커피가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스타벅스를 끊고 출근길마다 믹스커피를 타서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이렇게 간편한데 맛있는 커피라니. 이걸 왜 이제 알았지? 한편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내 사촌도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이미가 준 믹스커피 친구들이 한번 마시더니 전부 가져가 버렸어. 이거 프랑스에서도 못 사?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믹스커피 전도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아마존에서 믹스커피 대량 품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품절 현재 이 상품은 재고가 없습니다. 다음 입고 일정은 미정입니다. 믹스커피를 찾던 친구들이 다시 나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 이거 왜 품절이야? 제이미 혹시 한국 다시 안 가냐? 다녀오면 한 박스만 사다 줘.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믹스커피가 해외에서는 이렇게까지 희귀템이 되어버리다니. 이쯤 되니 궁금했습니다. 대체 한국 믹스커피의 매력이 뭘까? 단순히 맛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까? 그 정답을 알게 된 건 몇 달 후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아마존 품절 사태에 당황하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였어?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일본에서도 한국 믹스커피가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SNS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프랑스 유튜버가 한국 믹스커피 리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이미 10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목 이 작은 봉지가 내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프랑스 유튜버는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맙소사 이건 혁명입니다. 그는 믹스커피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극찬하며 프랑스에서는 이런 간편한 커피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믹스커피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 문화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 문화예요. 프랑스 유튜버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믹스커피가 단순히 맛있어서 인기 있는 게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생활 방식과 문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뜨거운 물만 부으면 3초 만에 완성되는 커피. 정식 문화 회사, 모임,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하며 자연스럽게 나누는 문화. 실용성과 경제성, 고급 커피 한 잔 가격으로 20잔 이상을 마실 수 있는 가성비. 나는 출장 중 회사 회의실에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심지어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던 한국인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믹스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작은 매개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믹스커피의 매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직접 한국에서 그 문화를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자. 나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믹스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 문화 그 자체라는 말을 듣고 나니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나는 한 카페 대신 길거리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아저씨, 믹스커피 한 잔 주세요. 포장마차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뜨거운 물을 부어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따뜻할 때 한 모금 마셔봐요. 나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익숙한 그 맛, 부드럽고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냥 커피 맛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다들 이렇게 마셔. 날씨 추울 땐 특히 최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서울 곳곳에서 믹스커피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회사 사무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는 말과 함께 시작되는 동료들의 소소한 대화. 고속버스 휴게소 장거리 여행 중 잠시 쉬며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푸는 사람들. 공원 벤치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 믹스커피는 어디에서든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는 작은 휴식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믹스커피에 반하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다. 그 안에는 한국만의 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나는 한국에 사는 친구와 함께 한적한 동네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나자 주인 할머니가 계산을 마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작은 종이컵 2개를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커피 한 잔씩 하고 가. 나는 순간 놀랐다. 이건 서비스야?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한국에선 식사 후 믹스커피를 서비스로 주는 곳이 많아. 마치 잘 먹고 가라는 따뜻한 인사 같은 거지. 나는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정칭이라는 한국의 따뜻한 문화가 녹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의 빈 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지? 다음에 또 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컵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환대환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한국만의 정서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숙소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니. 처음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한국만의 정서와 문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마시는 소통의 매개체, 식당에서는 따뜻한 환대와 배려의 의미, 길거리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작은 행복. 믹스커피는 한국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관계와 정칭을 나누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문득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믹스커피 맛에 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편안함, 따뜻함, 그리고 사람 간의 정칭 같은 감정에 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이제 믹스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기 어려워진 것 같은데. 나는 웃으며 작은 노란색 공지를 뜯어 컵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믹스커피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담은 특별한 한 잔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켜고 다시 한번 아마존 믹스커피 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믹스커피 재입고 언제 되나요? 부탁이야. 이거 없으면 하루가 안 돌아간다고. 한국 가는 친구한테 사오라고 해야겠다. 유유. 믹스커피를 처음 접한 외국인들이 하나둘씩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믹스커피가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 이건 한국의 정이야. 그니까 나도 이거 마시면 이상하게 기분 좋아진다니까. 다른 친구 한국에서는 그냥 식당에서도 공짜로 준다며? 대박이야. 나는 씩 웃었습니다. 맞아.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문화야. 하지만 그 당연함이 주는 따뜻함을 알게 되면 믹스커피가 더 특별하게 느껴질 거야. 그렇게 나는 다시 작은 노란색 공지를 뜯어 뜨거운 물을 부었다. 이번엔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한국에서 느낀 따뜻한 순간들을 한 모금씩 음미하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다시 한번 믹스커피 코너를 찾았습니다. 이미 미국 친구들에게 줄 믹스커피를 한가득 샀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을 떠나야 하네. 나는 마지막으로 작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일 뿐인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작은 다리 같았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따뜻했던 모든 순간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커피 맛에 반한 게 아니라 그 커피 속에 담긴 한국의 정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믹스커피를 마실 때마다 한국에서의 그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겠지.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엔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할래? 하고 건네보자. 한국에서 내가 받았던 따뜻함을 나도 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마지막으로 작은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것들을 기록해 두자. 나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이다. 이어 한국에서 있었던 따뜻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적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감정들이 떠오를 때마다 웃음이 났습니다. 문득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 커피 한 잔의 정을 전해줄 수 있을까? 지금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이지만 한국에서 느낀 이 감정이 내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한 잔에 담긴 큰 마음. 그것이 한국이고 그것이 믹스커피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소한 커피 향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있어요, 한국. 그리고 나는 웃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며 한없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 여행 왔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에 출장으로 왔다가 믹스커피라는 걸 처음 맛봤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문화라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믹스커피요? 저도 한국을 떠날 때마다 몇 박스씩 챙겨가요. 맛도 맛이지만 그걸 마시면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믹스커피 한 봉지를 꺼내며 내게 건넸습니다. 여기 마지막 한 잔은 비행기 안에서 한국을 떠올리면서 마셔보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아 컵에 부었을 때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커피를 음미하며 모든 걸 되새겼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히 뜨거운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 환대, 그리고 내가 느꼈던 따뜻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모든 순간들이 한 모금의 커피와 함께 가슴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알았다. 내가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마음 한 조각을 내 안에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비행기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따뜻함을 미국에서 내 친구들과 함께 나눌 거야. 작은 커피 한 잔이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